그 서른 보좌관 이분이 예. 서른 의원의 보좌관이 예. 국가보안법 위반했습니다. 아, 네네네. 아, 이거 심각한 문제 있던데요. 네, 700여 건의 군사 기밀을 네. 수집해서 그 중에 네. 일부를 유출했다. 아, 글쎄 말이에요. 그 전에도 친북 매체에서 일하면서 김정은 찬양한 분인데 네. 저는 있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럴 때 서른 의원이 네. 어떻게 입장을 딱 밝히고 네. 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 기밀을 북한에 줬는데. 아니, 정말 심각한 문제던데요. 근데 너무 이게요.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회 보좌관들이요. 정부 부처나 피감기관 대상으로 갑질 엄청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엄청 하죠. 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부터 억지 트집까지 네. 생떼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물론 정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임위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논외지만 이렇게 본인이 의원실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국가 기밀까지 알아내서 어디로 넘겼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배우자가 또 그 어디냐 통진당 뭐 이쪽 라인 출신이에요. 또 아하.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쪽 계열의 뭐 언론사나 이런 데서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뽑은 사람 책임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좌관이 되면은 기밀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네. 2급 비밀 취급 네, 인가증을 그러니까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전력이 친북 매체에서 기사를 쓰고 활동을 했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친북 매체가 어디예요 대체? 그런데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좌관 채용되는 것도 걸르지 못했고 맞아요. 더 문제는 그거는 1단계는 못 걸렀다 하더라도 네. 이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걸러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체계가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네. 윤미향 의원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네. 윤미향 의원 보좌관이 역시 그 국가 뭐 북한 인사를 베트남에서 접촉했고 그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 난수표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관 근무할 때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미향 의원한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 취재 응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국기문란을 저지르면 당연히 의원이 책임져야 되고 여기 해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체 조교가 이런 일을 벌였다. 전 당장 벌써 그만둡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른이 네. 이낙연계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원래라면 아. 서른 책임져라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 왜냐하면 자기들도 네. 이 안보관에 있어서 자랑스러울 게 없으니까. 아. 북한에 대해서 늘 굴종적인 태도를 요구하니까 이걸 빌미로 서른을 치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민주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할 겁니다. 이게 그 서른이 비명계로 이재명 공격을 계속 앞장서고 있는데 그 권력 투쟁의 결과 이런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없습니다. 친명계에서도 너무 잠잠해요. 네. 이건 음모론입니다. 아니 뭐 장로위님 이건 음모론입니다. 뭐 그럴 생각할 수도 있죠. 워낙 뭐 복잡한 세계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된 강성희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분 보좌관도 다 통진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 입성을 한다. 이건 좀 막아야 되지 또 않습니까? 국방위까지 배치가 되고 말이죠. 이 A 씨가 과거 친북 매체 기자였다 했잖아요. 네. 이분이 백두칭송위원회에서도 활동을 글쎄 했어요. 말이에요. 네. 아니 백두칭송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을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그냥 친북 매체에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을 칭송하는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국방위원회 위원이면 이제 국방 관련된 비밀 자료 같은 것들의 접근이 굉장히 쉬운데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서른 보좌관의 그 가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네, 이거 지금 보면 이 A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나옵니다. 이 A 씨 남편이 제가 말한 것처럼 내란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그러니까 서른 보좌관 남편 말하는 겁니다. 2021년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의 인신 검증, 신상 검증도 안 하고 보좌관을 뽑아서 국방위에서 2급 기밀을 취급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로도 모자라서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 의원실에 면접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씨 배우자분은 뭐 남매 간첩사 사건으로 공작금을 받은 분인데 그 배우자인 윤미향이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구나. 그리고 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국민 여러분도요. 간첩 사건이나 이런 안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심한 편이에요. 맞아요. 민노총에서 조직국장이 완전 간첩이었는데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이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북한 공작원 만나서 공작금 받아오고 했는데 나라가 뒤집혀야 되는데 너무 평온해. 언론도 별로 추적 기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30 보좌관 이 정도 사건으로 간첩질했으면 진짜 나라가 뒤집혀야 되고 민주당 간판 내려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당대표 차원에서 언급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히. 평온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물론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완벽히 압도했습니다만 북한이 여전히 핵 개발이다 뭐 탄도미사일이다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금 이런 대북 관련된 안보 문제나 간첩 문제, 대공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너무 좀 안이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LC가 빼낸 정보가 뭐 삼축 체제 뭐 이런 거 그리고 김정은 참수작전 정보도 빼냈대요. 네. 참수작전 정보 그건 정말 참수작전 정보는 북한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라 우리 군에 누군가를 포섭해서 간첩질해서 빼내게 하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군 모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뇌물 받고 그거 참수작전 정보 빼내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보도 찾아보시면 그 정도로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인데 그걸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그냥 낼름 빼서 북한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지금 남한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공격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위원 보좌관을 통해서 우리가 빼낼 수 있나요? 그 생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정보는 그렇게 이렇게 숭숭숭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야, 이거 이 부분은 전면 재정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뭐 전면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안보 불감증 하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공 불감증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대공 불감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근데 이런 단서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그냥 위험에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